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이후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한다면 러일전쟁이 되겠네요. 러일전쟁은 1904년에 일어났습니다. 연도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빼앗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황실을 보존하겠다는 말을 폐하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군주의 지위가 바뀌지 않았고 백성도 죽지 않았고 각국 공사도 돌아가지 않았다. 아직 실체가 다 있다 얘기죠. 그리고 조약서에 다행히 폐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니 그러면 을사득약에 대한 설명이죠. 국제법상에 요건이 없어서 을사조약이라고 안 부르고 을사독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을사조약이라고 뭐 공부를 해도 큰 상관은 없죠. 을사득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러일전쟁에서 을사득약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관한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선지를 보니까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영일동맹이 러일전쟁 이전에 이제 체결이 됩니다. 영국은 이제 청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나눠먹기를 한 거죠. 일종의. 영국이 좀 일본 편으로 서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용안포 점령이 용안포 점령 사건이 있죠. 뭐 불법으로 점령을 한 건데 용안포는 이제 어디냐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압록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압록강 근처에 있는 이제 항구가 용안포가 됩니다. 이쪽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함대가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러시아가 한 거죠. 러시아의 용안포 점령 사건 이후에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1904년이 되죠. 뭐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러일 전쟁 중에 이제 한일 의정서라는 게 체결이 돼요. 의정서 하게 되면 군사상 필요 지점을 쓰겠다. 그리고 1차 한일협약이 맺어지게 되죠.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1차 한일협약 하게 되면은 외국인 고문이 파견이 되죠. 누굽니까? 메가타하고 스티븐슨이 파견이 된다 해서 외국인 고문을 파견하였다. 이게 1차 한일협약이에요. 이 러일 전쟁 중에 의정서하고 1차 한일협약 그리고 2차 영일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영국이 인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국은 영국은 인도를,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각자 서로 나눠먹기를 한 거예요. 그럼 1차 영일동맹이나 뭐 2차 영일동맹이나 이 성격에서는 이제 영국은 일본 편에 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후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을사조약 혹은 뭐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 거죠. 늑약이라고 쓸까요? 여기서는 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다. 이거는 뭐랑 같아요? 2차 한일협약이라고 동의어입니다.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지금 1차 한일협약은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죠. 04년도에 1차 한일협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외국인 고문이 왔다.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돼가지고 이제 외교권이 박탈이 되게 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게 되죠. 통감부는 이제 1910년에 가가지고 총독부로 한일 합방 이후에는 총독부가 세워지게 되면서 1910년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총독부.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른쪽을 살펴봐요. 일본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러일전쟁 이전이 됩니다. 직전이죠. 이번 일본이 경인선 부설권을 인수했다. 우리 그 은하철도 999 해가지고 최초의 전차 하면은 1899년, 그리고 최초의 열차 그러면은 그것도 1899년이죠. 경인선 그러면 1899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그 철도를 보게 되면 인부위 해가지고 경인선, 그 다음에 경부선, 그리고 경이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철도들인데 전부 다 일본이 이제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설권을 인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98년 이 직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완공을 하게 되고 뭐 경부선은 원래 일본이 부설권을 가지고 있다가 완공을 05년도에 한 거고 경인선은 이제 06년에 프랑스로부터 인수를 해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뭐 모두 일본이 완공을 했어요. 상당히 지역적인 선지가 되네요. 한번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3번도 굉장히 지역적인 선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모군란에서 잠깐 이모군란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모군란은 우리가 임재상 이렇게만 외우고 있고 한 10문제 중에 9문제는 그것만 나오죠. 이모군란 하게 되면 제물포 조약하고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임재상 해가지고 한 10개 중에 9문제는 9문제 이상이 임재상에서만 풀어지는데 이건 한능검에서 나오는 것 치고는 약간 지역적인 겁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에서 외국인을 고문으로 파견을 해요. 멜렌도르프하고
마젠창이 되죠. 멜렌도르프는 이제 재정에 관한 거고, 마젠창은 외교에 관한 고문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모곤란하고 관련된 설명인데 한능검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는 선지가 못 됩니다. 볼 때 정도 한번 외워놓자. 기본적인 건데 이건 이상하게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4번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부임하였다. 그럼 뭐 4번이 옳은 설명이죠. 이렇게 막 지역적인 선지가 섞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을사늑약과 관련해 가지고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거는 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910년까지 존속을 하게 되죠. 통감부도 이제 사실 06년인데 이 이후에 설치된 거니까 뭐 딱히 그렇게 연도를 외운다기보다는 을사늑약과 관련해서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5번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것도 러일 전쟁 직전이 되죠. 그래서 뭐 5번 같은 거는 그래도 반복성이 어느 정도 있는 선지인데 뭐 딱 한 3번이나 2번은 반복성이 좀 낮은 선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답을 고르는 거는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토 고종에게 일왕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토 고종을 접견하고 협상의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토 대한제국 재신들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강압적 분위기 속에 체결을 했다. 외부인을 탈취하여 고종이 윤허 없이 조인했다. 을사 늑약에 대한 설명이 되죠. 1905가 되겠습니다. 결과로 옳은 것은 하니까 뭐 이후에 연관된 사건들을 골라주면 되죠. 1번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한제국이 이제 1997년에서 1910년까지 이어지는데 뭐 이 사이는 맞죠. 근데 국제가 발표된 거는 99년의 일입니다. 99년을 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국제가 좀 뭐 초반에 발표가 됐겠죠. 그래서 뭐 최초의 근대 헌법 같다라고 했는데 명목상 입헌 군주제지만 내용은 전제 군주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권한을 누리는 황제에 대해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죠. 입헌군주라는 게 입헌군주제다라고 입헌군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헌법에 입각을 했고 이게 헌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입헌군주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전제군주를 정해놓은 그런 헌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뭐 입헌군주라고 볼 수 있을지 그런 논의가 약간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대한제국과 관련된 설명이고 대한국 국제 99년이다. 2번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별기군 하게 되면 1880년에 통일기무하문하고 12사가 설치된 이후에 오군영이 이영으로 되고 별기군이 신식군대로 된 그때 시기죠. 1880년. 3번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3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을사늑약하고 엮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게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에 러일전쟁 중에 맺어진 거라고 했고요. 그때 이제 고문정치 해가지고 메가다하고 스티븐슨이 들어온다고 했죠. 4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게 되면 아관파천에 대한 이야기죠. 5번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 5번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러일전쟁이 시작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1904년에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 5번은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문제 읽어봐요.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독일 유공자의 명패를 부착하는 행사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영국에 있는 베델의 손녀집에서 열렸습니다. 베델은 양기탕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죠.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항일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뭐 이 신문사 앞에 이 국적이 영국이기 때문에 뭐 일본인과 걔는 출입 금지 뭐 그런 거를 적어놨다고도 하고 그런 인물이죠. 대한매일신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약간만 암기를 해 봅시다. 대한매일신보 하게 되면 04년도에 나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을사조약이 부당하다 라는 글을 라는 고종의 신설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또 잘 나오는 게 국채보상운동에서 기관지로 활동을 하죠. 국채보상운동 하게 되면 0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한매일신보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는 강제로 인수가 돼 가지고 매일신보가 돼버리죠. 그래서 선지 한번 읽어봅니다. 1번 방문국에서 발간하였다 하면은 그 초기 개화 정책과 관련을 해가지고 83년도에 세워진 거죠. 방문국에서 발간한 건 두 개입니다. 한성, 순보 해가지고 열흘 순자잖아요. 10일마다 발간을 하다가 갑신정변 때 이제 방문국이 파괴가 되면서 중단이 됐었어요. 이후에 이제 한성, 주보가 나옵니다. 또 이제 빈번하게 더 찍는 거죠.
한성 주보는 우리 시험에서는 최초의 상업 광고를 실었다. 뭐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고, 이 내용과 엮어가지고 출제 빈도가 뭐 좀 신문 중에서는 좀 있는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보기에 있네요.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었다 하게 된다면 한성 주보에 해당한다. 3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대한매일신보하고 또 덧붙여서 황성신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4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 하면 독립신문이 되죠. 96년에 서재필이 귀국을 해서 아관파천 상황에 귀국을 해서 만들었다.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창간이 되죠. 5번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송기정 사진 자체가 이제 30년대에요. 1936년에 이제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죠. 30년도에 해당하는 건데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1940년에는 이게 폐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혹은 뭐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라고도 명칭을 그때 당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송기정 사진 하게 되면 그냥 30년대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외우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보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권 침탈의 아픔이 서린 중명전. 중명전은 어디 있어요? 덕수궁에 있죠. 소재. 중명전은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하였다. 왕실의 도서관으로 이용되다가 경운궁의 대화제 이후 고종의 집무실로 사용됐다. 경운궁이 이제 고종이 강제로 물러난 이후에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가지고 07년도에 이제 고종이 강제로 물러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은 창덕궁으로 다 옮겨지게 되고요. 고종 혼자 여기서 이제 뭐 13년인가 그 정도 이렇게 지내게 돼요. 이곳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을사늑약은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린다. 05년이다. 가에 대한 설명하니까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이죠. 1번 아관파천의 배경이 되었다 하면 뭐 을미사변 정도가 되겠네요. 을미사변 1895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번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텐진조약 정도라고 봐죠. 갑신정변에서 갑한텐에서 청군과 일군이 같이 철수를 하고 양쪽이 이제 파병을 할 때 통보를 하자라고 했는데 동학농민운동 중에서 전주성을 점령을 하니까 정부가 청군을 요청을 하게 되고 텐진조약에 기반 그 근거를 둬서 일본군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청일전쟁이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와 2차 봉기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3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옳은 설명이죠. 통감부 하게 되면은 5년 이후에 이제 6년에 설치가 돼가지고 1910년까지 유지가 되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총독부로 명칭이 바뀌게 되죠. 4번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을 규정했다. 그럼 뭐 정민칠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일 신협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5번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이거는 조프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양 열강 중에 가장 느렸다라고 했어요. 천주교 포교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마지막 문제 봅니다. 가나 조약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를 읽어보니까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이 키워드가 되고요. 2조를 봅니다.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에서 통감이 등장을 했네요. 통감하게 되면 을사늑약 이후부터 한일 합방 이전까지 존재하는 뭐 그런 단어가 되죠. 5.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거. 이 차관 정치라고 합니다. 그 위에 나온 거는 이제 한일 의정서가 되는데요. 또 한번 그 정리했던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처음에 이제 1차 영일동맹이 맺어지죠. 영국은 청해, 일본은 한국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나눠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용안포를 러시아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운이 좀 감돌게 되죠. 그래서 04년도에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연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러일 전쟁 중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본 한일 의정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한일 의정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게 되죠. 고문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타하고 스티븐슨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영일
2차 협약이 영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국은 이제 인도에 관심이 있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한다. 영국이 이제 완전히 일본 편에 서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러일 전쟁에서 이기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05년도가 되고요. 을사늑약은 명칭이 뭐라고 했어요? 2차 한일협약과 같은 거다. 2차 한일협약이 을사늑약이다. 이 이후에 이제 07년도에 가게 되면 정미 7조약. 정미 7조약은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이제 차관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 거고요. 정미 7조약에 이제 부속해가지고 군대 해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09년도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후각서가 체결이 돼요. 사법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때부터 이제 총독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 한일 협약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1차 한일 협약에서 이제 고문 정치 이거는 뭐 가장 이게 반복성이 높죠. 그리고 2차 한일 협약 하면은 을사늑약이 될 테고요. 을사늑약이 더 높겠네요. 정미 7조약 이것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한일 신협약이 돼서 이때는 차관 정치가 됩니다. 기후각서나 한일합방, 기후각서도 어느 정도 반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흐름은 알겠지만 명칭이 약간 외우기가 까다롭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차 한일협약 그러면 고문정치 메가다고 스티븐슨. 2차 한일협약은 을사늑약이다. 외교권이 박탈이 된 거죠. 여기선 고문, 여기선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그 다음에 정미 7조약 하게 되면 차관정치라고 했습니다. 군대 예산과 관련을 해서. 그래서 우리 그 세 번의 의병 전쟁 중에서 하나 을사의병은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을미사변 때 을미의병이고 을사늑약에 관련해서 두 번째 을사의병이고 이 군대 해상과 관련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이렇게 세 변의 의병 전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차관 정치 05년과 07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주세요 하는 뭐 언뜻 보면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보기를 이렇게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선지들만 던져줬어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라고 한다면 09년이죠. 또 연도를 외워둬야 합니다. 이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죽죠. 이번 의병 진압을 위한 남한 대토발 작전이 전개되었다. 남한 대토발 작전은 이제 정미의병과 관련을 해가지고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것도 09년입니다. 그러니까 05년 이후에 05년 이후에 의병 전쟁의 흐름이 나오고 07년 이후에는 막 군대도 다 해산돼가지고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격해지게 됩니다. 한번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건 동학 농민운동 중에서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도 이제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자기들도 들어온 거죠. 인천으로 들어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했다. 동학 농민운동 중에 나온 그런 내용이고요. 이후에 이제 뭐 1차 갑오개혁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연도는 뭐 94년, 1894년에 해당하겠습니다. 한번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가 파견됐다.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거니까 07년도에 정미 7조약이 나오기 전에 이때 이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고종이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유종을 파견을 해서 고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되죠. 이게 07년도죠.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이건 뭐 85년이죠. 그래서 연도만 이렇게 알고 있더라도 뭐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 외우지 않았다면 뭐 2번 정도나 약간 어려울 테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 뭐 이재명이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거 그런 거 다 09년이죠. 그래서 뭐 4번이 그렇게 4번 답을 고르는데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을 이대로 오면 거의 그 최소한이에요. 여기를 좀 암기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